리밸런싱 주기가 길어져 매도 횟수가 줄어들면 투자 기간 중 양도세 발생액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주리치TV입니다. 오늘은 도깨비 이론을 적용한 TQQQ 투자법의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깨비 이론 적용 TQQQ 투자법 간략 설명입니다. 투자 시작 시점에 전체 보유액의 50%만 TQQQ에 투자하고 50%는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이후 매년 초 1년 단위로 투자금 50%, 현금 50%로 리밸런싱하는 전략입니다. 1990년 초부터 21년 10월 말까지 32년 동안의 세전 수익률은 62,200%에 달합니다. 그런데요, 투자금이 현금보다 많을 때 TQQQ를 매도해야 하죠. 이렇게 되면 투자기간 중 매도로 인한 양도세 발생으로 수익의 일부가 재투자되지 않고 양도세로 출금되면서 복리효과가 감소할 겁니다. 자, 그럼 세후 수익률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백테스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일반 거치식 투자법은 투자 종료 후 한 번만 매도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에 비해 27% 감소하게 됩니다. 양도세 최고세율 27.5%와 일치하죠. 하지만 도깨비 이론 투자의 경우 정해진 리밸런싱 주기가 도래했을 때 투자금이 현금보다 많다면 TQQQ를 매도하므로 투자기간 중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복리효과 감소효과가 더해져 도깨비 투자의 세후 수익률은 62,200%에서 53% 감소한 29,400%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후 수익률 감소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리밸런싱 주기별 세전 수익률 자료입니다. 전 영상을 통해 10년 주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리밸런싱 주기가 길고 짧음에 따라 수익률이 높고 낮은 규칙성은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리밸런싱 주기가 길어져 매도 횟수가 줄어들면 투자기간 중 양도세 발생액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리밸런싱 주기가 길수록 세후 수익률 감소폭을 줄일 수 있겠죠. 10년 주기 리밸런싱의 경우 리밸런싱 주기는 32년 동안 단 3차례에 불과하고 실제 매도 횟수는 투자 종료 시점을 포함해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3개월 주기 리밸런싱의 세후 수익률은 13,500%로서 세전 수익률 31,000% 대비 56%가 감소합니다. 이에 비해 10년 주기 리밸런싱 세후 수익률은 47% 감소하죠. 세후 수익률 감소폭이 마이너스 9%포인트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세전 수익률도 결국 투자 종료 시점에 전량 매도하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세 최고세율 27.5%를 적용해서 일반 세전 수익률의 세후 수익률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실제 세후 수익률이 1번의 세후 수익률에 비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보겠습니다. 5번 실질 감소율이 결국 투자기간 중 양도세 납부로 인한 복리효과 감소율이 됩니다. 3개월 주기 리밸런싱 투자법의 경우
세후 수익률 실질 감소율은 40%에 달하고 10년 주기 리밸런싱 투자법은 27%만 감소합니다. 리밸런싱 주기 1년 이하의 평균 감소율은 35%고 3년 이상의 평균 감소율은 25%죠. 결국 리밸런싱 주기가 길수록 투자 기간 중 매도 횟수가 줄면서 세후 수익률 감소폭을 축소할 수 있다는 가정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주기별 수익률 규칙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10년 주기 세전 수익률이 1년 주기 세전 수익률에 비해 13배 높았습니다. 결국 도깨비 이론을 적용하여 TQQQ에 투자한다면 리밸런싱 주기를 5년 이상으로 넉넉히 설정하여 세후 수익률 실질 감소폭을 낮추고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